미시경제학은 개인과 기업의 밀당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격이라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원리를 다루죠. 어떻게 하면 한정된 돈으로 최대한 즐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소비자 선택 이론과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하여 회장님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드릴까를 연구하는 생산자 이론이 핵심입니다. 미시경제는 현미경을 가지고 정밀하게 해부하면서 욕망을 숫자로 표현하는 수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거시경제학은 개별 지갑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를 다룹니다. 국민 총생산, 소비자 물가지수, 이자율, 환율, 실업과 같이 여러분이 접하는 경제 뉴스의 90%는 거시경제죠. 요약하자면 미시경제는 나라는 개인의 이기심을 다루고 거시경제는 그 개인들이 모여 만든 국가라는 공동체의 안정성을 다룹니다. 거시경제의 역사는 시장에 정부가 끼어들어야 하는가를 두고 싸워온 두 거인의 전쟁사입니다.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는 그냥 냅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장이 스스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렀죠. 반면에 케인스 경제학의 창시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정부가 나서라 라고 말합니다. 시장은 가끔 중병에 걸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고 이런 때는 정부가 링거를 꽂아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만족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취재,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경제학자는 불공평한 평판을 받아왔다. 모든 문제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못한다는 평판을. 핵심어는 economist. 주제는 경제학자들에 대한 불공평한 평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경제학자들을 옹호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불공평한이란 표현을 썼으니까요. 문제를 봅시다. 이 글에서 경제학자들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1번 호의적인, 2번 비판적인, 3번 조롱하는, 4번 회의적인. 정답은 1번일 것 같습니다. 보기 2, 3, 4번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네요. 실제 시험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 계속 읽어볼까요? 의견 불일치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이미지는 뿌리 깊은 통념 중 하나다. folklore는 원래 민속, 민간전승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뿌리 깊은 통념, 고정관념이란 뜻으로 썼네요.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서로 싸우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영국 해설가는 이렇게 썼다. 만약 의회가 하나의 의견을 위해 6명의 경제학자에게 물으면 7가지 대답이 나올 것이다. 2개는 물론 변덕스러운 케인스에게서 나올 것이다. 경제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얼마나 심한지 풍자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칭송받는 케인스를 조롱하고 있네요. 런던 타임스는 한탄한다. 경제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에 대한 회의론의 증가를. 그리고 비즈니스 위크는 불평하고 있다. 경제학이라는 직업의 지적 파산에 대해. 회의론이란 뭔가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유명 신문과 잡지에서도 경제학자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의견 불일치에 관한 이미지는 과대평가된 것이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경제학자들에 대한 불신이 잘못됐다는 거죠.
100명의 직업적인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는 확인해주고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의견의 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특히 미시경제학적 배경 속에서. 실증 경제학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다루죠. 이것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며 이것이 미시경제학과 연결됐을 때 경제학자들이 가장 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규범경제학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이고 윤리적인 학문이며 거시경제학과 연결되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 소득 분배를 공평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가 등은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가치 판단을 요구한다. 개인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가치 판단을. 작가는 미시경제학이 가능성의 문제를 다루고 거시경제학은 당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이론은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만 당위성에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므로 의견의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네요. 결국 직업적인 경제학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는 다른 과학적인 직업보다 더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게 경제학자들은 의견 불일치를 보인다는 잘못된 이미지의 원인이 된다. 덧붙여서 작가는 경제학의 불리한 점을 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문학에도 수많은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하지만 일반 대중은 천문학에 별 관심이 없죠. 반면에 돈이 관계된 경제 문제에는 누구나 관심이 많으므로 경제학자들의 의견 불일치가 훨씬 눈에 잘 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가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대조하며 경제학자들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이코노미스트. 주제는 경제학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오해. 문제를 봅시다. 정답은 1번이 맞네요. 이 비극적인 짝사랑의 원인은 돈이 아주 고약한 성격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고약한 성격은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이 내 욕망을 채워줄 수단이기 때문인데 돈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죠. 돈은 예쁜 여자와 같습니다. 모두가 소유하길 원하지만 워낙 희소해서 높은 가치가 발생하죠. 사람과 마찬가지로 돈도 얼굴값 하는 겁니다. 둘째는 기회비용입니다. 돈은 질투심이 많죠. 돈을 얻기 위해 노동을 선택하면 돈은 다른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를 가질래? 아니면 너의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래? 돈과 사귀기 힘든 이유는 돈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죠. 셋째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아주 드물게 돈이 나를 사랑해도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죠. 배고플 때 먹는 첫 피자 한 조각은 천상의 맛이지만 10번째 조각은 고역인 것처럼 돈이 많아질수록 추가로 얻는 효용은 점차 줄어듭니다. 돈이 나를 사랑하는 순간 나를 이전만큼 기쁘게 해주지 않는 이상한 성격을 가졌죠. 넷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돈은 정보가 빠르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빛의 속도로 도망가죠. 시장에는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는 잘난 선수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내가 주식을 사면 떨어지는 이유는 나의 정보 획득 능력이 후지기 때문입니다. 돈은 언제든지 나보다 잘난 놈에게 붙어먹는 냉정한 기회주의자죠. 경제학은 이 가슴 아픈 짝사랑을 냉철한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돈이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경제학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사랑에 빠진 순간 비극의 탄생은 이미 예고된 겁니다.